지금 이제 매수의 조건은 첫 번째가 2년 이상 성장성이 30%가 넘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이제 5G 종목에 대해 좀 볼 건데, KMW는 좀 버티고 있죠. 최근에 한 굉장히 이제 10% 넘게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조금 버티고 다시 이제 반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KMW랑 다르게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의 차이점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주식은 올랐을 때 수확하고 하락했을 때 씨를 뿌리는 농사라는 그런 주제로 좀 주식 철학, 주식 마인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일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이제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방향성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승폭도 보면은 여기서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제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조정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상승폭도 조금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5G 종목들을 보면은 KMW가 약간 놀랐고, 이제 오이솔루션이 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고, 서진 시스템이랑 이제 RFHIC도 조금 올랐다가 장 막판에 거의 대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KMW는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공포의 어떤 심리가 이제 극단으로 다른 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상승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4분기 실적이 일단은 역성장이잖아요. 3분기 실적이 이제 너무 워낙에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는 그거에 대해 그것보다 조금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8만원, 9만원 갈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오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서 이제 6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이솔루션이 오늘 한 3%갭 정도 갭으로 떠가지고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플러스 상승은 좀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오이솔루션 실적 이제 영업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간단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RFHIC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은 저는 이제 여전히 계속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수익률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스 홀딩스가 사실은 저도 이제 23,000원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좀 지지를 받고 오른 구간이 있고, 여기서 지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5G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반전의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지지선을 깨면서 오늘도 한 4%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 50% 이상, 한 60% 손실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샀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트상으로도 안 좋고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의 급락과 폭락이 다 와줘야 어떤 매도세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고평가고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그 블로그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를 굉장히 이제 연초부터 많이 밀었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계속 지금도 이제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도 좀 많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의 글을 봤었는데, 그분의 그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대주주 지분이 많고, 그리고 현금 보유가 많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뭐 생길 것이다, 이제 유선망 쪽으로 해서 유비쿼스의 어떤 모회사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였는데, 단순하게 2019년도 EPS가 한 400에서 500 정도로 지금 매년 그 분기마다 EPS가 그저 한 100도 안 나오지만 그냥 넉넉 잡아서 100씩 나온다고 치면은 40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 지금 5드 종목들이 PER이 한 15 정도로 후하게 준다면 7,5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지금 주가가 2만 원대니까 지금도 지금 PER 15로 준다면 고평가이기는 하죠. 고평가 국면이어서 저는 뭐 지금도 매수를 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가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3분기나 4분기에 갑자기 영업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매출이 막 2배로 뛰든지 영업이익이 막 3배로 뛰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그 주가의 추세적인 반전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것은 5G를 지금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려온 그런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KMW가 버티는 것은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의 역성장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막 15%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0년 1분기의 실적이 좋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1분기 실적이 좀 별로다, 시장에 정보가 있다면 6월처럼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좀 반전형 캔들 이후에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약간은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좀 주식 마인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방영옥이라는 그 주식 농부로 유명하신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투자 철학과 저의 그 투자 어떤 원칙들을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분의 투자 원칙은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다 보면 나중에 큰 자산이 돼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시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매매 위주의 투자로는 자산 형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의 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바도 있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40살까지는 자산을 조금씩 늘리려는 경험을 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투자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과 동행을 하고 매매를 하지 말고 배당을 주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금방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보 디자인에 대한 그 지분을 이제 5%에서 2주 만에 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보 디자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테리어 하는 쪽 회사예요. 근데 굉장히 매출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2016, 2017, 2018에서 한 2,700억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고, 배당도 한 2%로 괜찮게 주는 회사입니다. 차트도 보면은 뭐 크게 이제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광피혁이라는 회사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277억 원의 개인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도 좀 비슷하죠. 매출 자체는 조금 약간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뭐 특별히 영업이 적자가 난 적이 있거나 굉장히 크게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그런 적이 없는 회사이고,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도 뭐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인 것 같아요. 차트도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박영욱 대표님은 약간 이런 종목들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배당이 좀 나오면서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을 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의 그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분의 그 투자 원칙들을 보면서 저의 그 투자 원칙들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매수의 조건은 첫 번째가 2년 이상 성장성이 30%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투자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떤 성장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 5G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제가 이번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있으나 그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하게 하락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지 않는다. 주식을 매집을 시작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저점 대비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그 주가의 그 성장성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원칙이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단계적인 혹은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면은 더욱 이제 매수의 어떤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의 그 투자 원칙들을 한번 조금 리마인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 박영웅 대표님의 말 중에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100% 동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위주의 방식으로는 큰 자산을 모을 수 없다. 글쎄요,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인데, 약간의 트레이딩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것이 그 언제는 과도하게 과열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대비 과도하게 많이 올랐을 때는 약간의 부분적인 매도를 해야 되고, 과도하게 하락을 했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RFHI랑 원익 IPS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을 했죠. 어떻게 보면 매매를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본인만의 원칙이고 이제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원칙들을 정하고 꾸준히 이거를 지켜나가고 또 계속해서 그 원칙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제가 좀 못 지키고 있었던 부분이나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